청년들을 모셔서 현안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두 청년을 모셨습니다. 얼굴 보시면 다들 또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대변인 오연지 대변인, 정민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수로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죠.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두 분을 감사합니다. 모셨는데요. 자, 인사 말씀 한 말씀씩 듣고 저희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민철 부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 인플루언서 정민철의 이거 진짜요 채널 운영하고 있는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저는 뵙는데 오연지 수석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다시 뵙겠습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대변인 맡고 있는 오연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역시 청년들이 오니까 분위기가 확 사네요. 저도 두 번째 뵙잖아요. 이거 못 알아보시면은 최고위원, 예. 한당원 최고위원 그때 토론할 때 그때 처음 네, 뵙고 그때 오늘 두 처음 번째인데. 뵙죠. 아쉽습니다. 그때 아, 최고위원이 있었으면 좋았어요. 아우 뭐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요. 도전해서 예. 또 많은 걸 또 얻으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이 나이에 네. 결선까지 올라간 것만 해도 너무 저 대단한 거죠, 엄청. 대단하죠. 네. 네, 고생 많았습니다. 네, 고생 많았고 오늘 두 분이 깔맞춤 하신 거예요? 아니요. 하얀색, 이러지 아니 이게 않은데. 약간 이렇게. 청년은 흰색이다 약간 이런 그냥- 이제 프레임이 있었나 봐요 제 진짜. 머릿속에. 예. 당연히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저희도 모르게 모르게 청년들의 네, 청년들의 색깔 네. 화이트로 네. 저도 안에 하얀 와이셔츠. 청년이다. 청년이죠. 아하. 옷을 좀 맞습니다. 벗을까요? 네, 입고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잘 나가는 이 정치 인플루언서 두 분을 이제 모셔서 박정현 스팟 힘차게 시작을 해봤는데, 이제 이 두 분 모시면서 정치 인플루언서 네. 이게 사실상 글쎄요 좀 신조어 느낌도 좀 나고 있는데 네. 정치 인플루언서 이게 좀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인가요? 용어인가요? 뭐 많이 쓰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밀고 있습니다. 밀고 있는데. 정민철 부의장님. 네, 그래서 제가 그 평당원 최고위원 나갔을 때도 예. 정치 인플루언서다. 그래서 약간 뭐 정치 유튜버다라고 하면 조금 약간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죠. 귀에 딱 다가오고. 네, 그래서 요즘 뭐 방송이나 이런 데도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고, 그래서 네. 정치에도 인플루언서가 존재하고, 실제로 이미 선배님들도 다 인플루언서지만 예. 그럼 이제 호칭을 바꿔서 좀 힙하게 정치 인플루언서로 가면 어떨까 해서 제가 붙여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치 인플루언서 딱 맞나요? 오, 이게 용어를 또 어떻게 네. 쓰느냐 네. 따라 다르군요. 그렇죠. 약간 예. 좀 젊게 가야죠. 저도 기자 안 하고 그냥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로 이미 인플루언서시죠. 라고 예. 그냥 할까요? 좋습니다. 기자가 네, 넘어오시죠. 유행의 물결에 이렇게 동참을. 네, 네. 뉴로 가죠, 뉴로. 유. 그래요, 인플루언서 박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했다나. 그래요. 근데 이 인스타그램 보니까 팔로워도 4만 5천 명 넘게. 예. 오, 정민철의 이거 진짜예요. 네, 또한 가지 자랑을 드리자면 자랑. 예, 저는 여기 파- 팍팍 해야 돼요. 네, 자랑. 팔로우는 사실 네. 좀 적어요. 왜냐면 네. 인스타그램이 이제 친구들과 다 연결되어 있고 네. 이제 뭔가 내가 어떤 정치적 계정을 팔로우한다는 것 자체가 알려지는다 보니까 이제 보통 부계정으로 팔로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인들과 연결돼 있지 않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팔로우가 낮은데, 근데 한 달 조회수가 저 8천만 회가 나오거든요. 그래요. 노출수가 아주. 노출수가 진짜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과나 민주당의 그런 성과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네. 카드 뉴스들을 올리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젊은 10대 20대들에게 한 월 8천만 회 정도로 네. 전파가 되고 있다라고 한번 자랑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거 자랑해야 됩니다. 정민철 진짜예요. 맞아요. 프로필 사진이 눈에 확 좀 딱 봐도 MZ 하네요. MZ, 예. 저거 평당원 최고위원 준비할 때 찍었었던 건데 네. 일부러 좀 정장 안 입고 좀 이렇게 화보처럼 찍어봤습니다. 멋집니다. 네. 아주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잘 나왔고 네. 이번에 보니까 이 정민철의 진짜예요.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예. 영상들 올라온 것도 좀 예.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따 더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고 네. 일단은 또 정치 인플루언서 중에 한 명이라고 또 볼 수 있는 우리 오연지 수석 대변인. 저도 정치 인플루언서로 쳐주시나요? 네. 너무 오늘 또 쳐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정말.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오연지 수석 대변인은 보니까 100만 뷰 릴스를 2개나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운 좋게 이제 연설 영상이 좀 바이럴이 돼가지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팔로워는
근데 저 인스타 팔로우는 1,065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예. 정밀청님에 비하면 사실 정치 인플루언서 그냥 축에도 웃기는데 저 봤을 땐 좀 더 띄워주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정치 네. 인플루언서 네. 꿈나무로 꿈나무로 네. 아직 성장 중. 성장 중이다. 네. 근데 이제 100만 이 릴스를 네. 2개나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야말로 이 SNS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주냐에 따라서 그게 파급력이 엄청나잖아요. 네, 맞아요. 팔로우 수와 상관없이 네, 네, 네. 그런 걸 확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이럴된 거에 대해서. 바이럴된 네. 거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우리 청년들이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니면 SNS 이용자들이 얼마나 딱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메시지 잘 내느냐. 네, 그래서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매번 메시지 낼 때 좀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두 분의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세 분의 인플루언서, 저도 맞습니다. 세 명의 인플루언서와 함께 오늘 방송 진행을 해볼 텐데요. 보니까 이 우리 정민철 부의장은 최근에 자유대학 청년들이랑 예. 토론 맞짱을 떴어요. 네. 음. 이거 오. 이제 제가 토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맞짱을 뜨러 나갔고요. 맞짱을 떴다. 예. 토론이 아닌 맞짱이었다. 전투던데요, 예. 전투. 사실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약간 예. 유튜브 생태계에서 잘 모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싸우고 있는 둘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대학은 이재명 정부 악마화하고 뭐 차이나리 뭐 페이크 프레지던트 하면서 부정선거 주장하고 네.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에서 이재명 정부의 그런 성과들을 알리고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친명 행보를 걷고 있는 대표적인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예. 그래서 관심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토론했는데 그 영상에 댓글이 한 8,000개가 달렸거든요. 그래요. 8,000개가 달렸는데 대부분 네. 이제 정민철 욕이었죠. 예. 거기는 험지기 때문에 맞아요. 네, 보수 험지에 적지에 가서 싸운 겁니다. 그렇구나. 적지에 가서. 보수 성향의 이제 매일신문이기 때문에 좀 욕밖에 없었는데 네.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그 영상들이 클립으로 해서 뻗어 나갔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이런데 이제 계속해서 양쪽 진영에서 막 편집해서 서로 잘했다 올리고 있는데 근데 사실 나가보니까 어땠어요? 매일신문에 좀 불만이었던 게 예. 아니 어떻게 계엄 정당한가라는 걸 주제로 할 수 있는가? 계엄은 이게 토론의 대상이 아니고 이미 이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다 그럼요. 판결이 났던 문제고 예.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건 토론이 아니라 맞짱을 떠야겠다. 그래서 아하. 저는 자유대학이 거의 발언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냥 그러니까 계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는 너무나도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리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극우들의 음모론적 세계관이 있어요. 네. 그 세계관에 맞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말을 끊고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만들어서 계엄의 정당성을 입증하거나 노력할 수 없게 좀 만들었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댓글에서 이제 소위 극우라든지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뭐 토론 태도가 왜 저러냐, 뭐 싸가지가 없다라는 말들이 많이 달렸는데 전 극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험지에서 그런 댓글을 받은 것 자체가 네. 정말 잘했다라는 평가다.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치열하게 싸웠다. 오현지 대표님도 혹시 네. 어디 맞짱 뜨거나 어디 갈 생각은? 불러주시면 저는 바로 출동하죠. 근데 진짜 바로. 잘할 것 같아요. 저요? 네. 다음에 두 분이 네. 팀전을 해가지고 팀정을 해가지고 괜찮은데요? 제가 예. 매일신문에 말해서 자유대학 2명 아주 이렇게 그냥 2명 네. 나가서 한번 혼쭐을 내러 한판 가겠습니다. 뜨겠습니다. 혼쭐을 내러. 네. 혼쭐을 내고 네. 오시길 기대해 보겠고 어제 보니까 오현지 우리 대변인은 김민석 총리와 함께 또 사진을 찍은 거 올렸더라고요. 오.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총리님이랑 이제 송미령 장관님이랑 네. 또 허은하 비서관님이랑 청년 어디 담당관 이렇게 가서 저희 성균관대학교를 방문해 주셨어요. 아. 이게 천안의 아침밥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보고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좀 들으러 오셔가지고 제가 또 운 좋게 기회가 돼서 배석을 할 수 있어서 가지고 네. 그때 이제 행복하게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야. 그 간담회 하는 자리가 있었던 건데 어떤 얘기가 네. 그럼 오간 거예요? 근데 총리님 테이블에 있진 않고 저는 주로 청년 담당관님이랑 소통을 했는데 이제 청년 담당관님이 이제 처음에는 천원의 아침밥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본인 현재 이제 구상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혹시 청년들은 이 의견이 어떤지 이런 것들 좀 활발하게 교류하고 또 저희가 건의하고 싶은 것들도 말씀을 또 해주시라고 하셔서 또 그것도 전달드리고 또 이후에 또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청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또 혹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시 또 얘기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기분 좋게 얘기를 잘 하고 왔습니다. 네. 네. 청년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직접 듣는 네.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 비서관, 대통령실의 모습들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행사 하나하나, 일정 하나하나가 일을 정말 하는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실용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생각이 들고. 식사 자리에서 오가는 얘기를 그냥 가볍게 흘려들을 수도 있는데 네. 되게 막 필기도 하시고 송민영 장관님 인스타 보시면은 사실 저희 학생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이름까지 옆에 적어가지고 다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요? 꼼꼼하게. 네, 그런 거면 진짜 경청하는 정부가 맞구나 이제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네. 경청하는 정부, 국민주권 정부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네, 있다라는 네. 거. 이 참 두 분의 이제 활동 사항을 들어보니까 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래 신경 써야 될 것도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정민철 우리 부의장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정치에 뛰어들게 됐는지 사실은 외모만 보면 거의 아이돌 외모인데 정치에 역시 나서게 한예종 된- 출신. 네, 역시.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네. 원래 아이돌 연습생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제가 드럼 출신인데 아이돌 밴드 오. 연습생으로 있었는데 계속 하지 그랬어요. 사실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즘 밴드들이 엄청 잘 나가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때 당시는 아니었어요. 불과 몇 년 차이지만. 뭐 살짝 후회하시는 지금. 약간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할 걸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냥 그때 당시에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라 네. 좀 뭔가 안타깝게도 아이돌이라는 게 약간 뭔가 회사의 그런 거에 따라가는 그런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 맞았는데 이제 지금 제 모습도 너무나도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정치를 이제 하게 되는 네.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네, 네. 아이돌 준비를 하다가. 근데 원래 사회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아.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이제 부모님이 제가 6살 때 맨날 컴퓨터를 하고 있어서 보통 이제 아이가 컴퓨터 하고 있으면 혼내러 가잖아요. 그만해라. 네. 맞죠, 근데 맞죠. 기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6살짜리가. 그래서 오. 혼낼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근데 그때부터 그냥 너무 기사 읽는 거 좋아하고 사회 돌아가는 거 보는 거 좋아하고 아하.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생 때는 박근혜 탄핵정국 때였는데 맨날 오마이뉴스의 페이스북, 뭐 한겨레 경향 이런 페이스북에서 댓글로 키보드 배틀을 뜨고 있었어요. 진짜. 네. 그때부터 네. 인플루언서의 싹이 보이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싸우던 게 지금 와서 자산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훈련을 했네 어렸을 달랐네, 때부터. 진짜. 네, 네. 훈련이 이제 영재. 네. 네. 영재. 정치 인플루언서 영재였다. 잘 컸네요. 네, 정말 잘 컸습니다. 정말이죠. 네, 잘 컸어요.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저희가 현안 얘기도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 발언, 이 망언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같은 당의 김혜재 의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인 김혜재 의원을 겨냥해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서 이제 논란이거든요. 이 발언.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너무너무 뭐 소름이 끼친다. 그러니까 당론이랑 다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면서 한 유튜버 나가서 너무너무 소름이 끼친다. 김혜재는 진짜 좋게 볼 수가 없는 게 국민의힘에서 왜 공천 달고 구걸 하냐. 피해 의식 운운하기도 하고 국민의힘에서 장애인 할당제로 들어오고 싶은 거 아니냐. 비례대표 꿀을 빨고 민주당 가면은 공천 안 줄 것 같고 국회의원 특권 노리고 싶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이런 썰을 풉니다. 우리 오연지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악의적으로 매도하는 거죠. 자꾸 국민의힘 쪽에서 백지원 전 대변인이나 박민영 대변인 같은 분들이 계속 김혜지 의원을 찍어 누르려는 모양새가 보이거든요. 당론에 안 따르는 그쵸. 그러니까 개별 행동하는 사람도 안 된다 이런 거. 김혜지 의원을 정치 기득권으로 묘사를 해요, 자꾸. 근데 절대 정치 기득권이 아니거든요. 네. 애초에 장애인 출신 국회의원 중에 누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따랐죠? 애초에 비례대표를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정치 환경에서 김혜재 의원 같은 분이 물론 두 번이나 연속 비례대표 한 것 사실 자체 가지고 뭐 정치 기득권으로 교묘하게 몰아갈 수는 있겠지만 네. 그분이 가진 정체성의 그 특수한 면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재선 국회의원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특히 장애인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그 김혜재 의원 같이 사실 장애인 국회의원 중에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고 이렇게 걸출하게 당에 자산이 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당론과 조금 반대되는 의견을 그동안 조금 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뭐 특권층인 것 네. 마냥 이렇게 깎아내는 건 상당히 보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그 제가 말씀드렸던 매일신문 유튜브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저랑 다른 날에 나오시는데 예. 이제 애초에 그 제 자유대학 토론을 평가한 다음에 그 바로 다음에 이제 감동난 TV에 나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굉장히 극우적 성향이 강하고 굉장히 날 것에 음지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욕설과 이런 것들 혐오가 난무한 곳에 출연한다라고 해서 제일 야당의 대변인이 저기에 나간다? 그래서 약간 의아했거든요. 근데 예. 역시나
가서 사고를 쳤더라고요. 근데 이 방송 자체가 굉장히 혐오와 욕설들이 난무한 곳이라 사실 기사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차마 다룰 수 없는 내용들이. 그래서 그 정도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본인의 수준을 드러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그 박민영 대변인이 김예지 의원에 대한 뭐 그런 감정들이나 혐오들도 있었지만 네. 근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분노와 혐오감을 드러낼 때 본인이 굉장히 신나서 40분 동안 욕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나가서도 감동난 이 사람이랑 같이 한동훈 대표를 욕하다가 네. 김예지 국회의원을 갑자기 끌고 들어와서 김예지 국회의원 봐라. 한동훈이 저 능력도 없고 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공천 준 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혐오적이고 어떻게 한 정당의 대변인이 저런 소리를 하지 싶을 정도로 하는 소리들을 했어요. 근데 제가 더 큰 문제로 보는 건 그러면 이제 박민영 대변인이 사표를 써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한테 제출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반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극우 정당에 가깝고 그들이 정말 정당으로서의 그런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네. 자구적인 노력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빨리 위원정당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정당 해산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와 있다.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저도 어제 보면서 눈을 의심한 게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바로 이제 사표 수리 이렇게 됐거든요. 뒤에 보니까 반려라고 돼 있다가 사표 수리 반려라고 돼 있어서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 반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앞으로 신중해라 이건 뭐냐면 앞으로 잘하라 이런 뜻은 뭐냐면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것까지 잘릴 일은 아니야 이게. 네, 이런 그렇죠. 반응 잘릴 일은 아니야 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당의 문화를 당 대표가 앞장서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좀 더 극우 강선 당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 네. 황교안이 빙의 됐나? 황교안이 하면 이거 어떻게 할까? 사표 반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미 황교안은 뛰어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나더 레벨입니다. 어나더 네. 레벨로 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황교안도 황교안이지만 정광훈 세력 예. 아니면 뭐 자유통일당 뭐 네. 세력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다. 네, 네. 연대 시사도 했잖아요. 맞아. 그건 어떤 의미예요? 전광훈이랑도 같이 가고 있고 오늘 아침에 네. 저희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여기 나온 건 아니고 네. 현장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예. 깜짝 놀랐어요. 막. 뭐- 거기서 뭐 한 3-40분 정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동혁 대표는 저기 지방선거에서 사실 뭐 패배가 본인이 느끼기에도 확정적이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본인의 정치적 기반이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뭐 네. 정말 상한 음식들까지 다 먹어치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장동혁 대표는 위로 가는 거예요. 전광훈이나 아니면 자유통일당 같은 이제 소위 말하는 6070의 극우 세력들과 결탁하고 있는 거고 6070. 또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예. 자유대학이나 아니면 극우 인플루언서들 감동난 TV 같은 사람들과 결탁하면서 10대 20대들의 극우 들과 함께 결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략이 지금 그렇다. 그렇게 봤을 때 민주당이 더 이상은 좀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네. 장동혁 대표 같은 사람들을 그냥 극우로 자기가 알아서 걸어가네라고 좀 냅두기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부각해서 네. 그래도 10대 20대와 60대 70대 남아 있는 그런 민주 진영 지지자들 예. 아니면 중도층의 지성인들에게 민주당이 좀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정민철 부의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이준석 때 얘기가 나왔던 예. 세대 포이론을 예. 극우 진영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wen지 대표?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좀 저희가 유의해야 될 점이 네. 자꾸 이제 극우와 보수를 구별짓는 것을 저희가 너무 소홀히 한다 보니까 이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장동혁 대표 같은 사람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1020이나 6070을 네. 본인들 편으로 그러니까 극우 진영을 포섭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물론 저희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지하진 않지만 그래도 네. 분명히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마치 민주당이 그들 모두를 극우로 몰아가고 있다. 너네 억울하지? 너네 화나지 않아? 너네 자꾸 극우도 아닌데 극우로 몰아가는 거 화나지 않아? 우리가 네. 너희만 알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들을 자꾸 자기들 지지자층으로 포섭하려고 하는데 저희 민주당이 좀 똑똑하게 움직여서 극우와 보수를 명확하게 구별짓고 보수층인 사람들을 저희 쪽 표로 좀 끌고 오려는 움직임을 좀 영리하게 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여기에 대한 뭐 대응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이 전략
어떻게 보면 나름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저 전략을 펴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이 말도 안 돼. 이거 먹히게 써라고 하지만 또 그게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저는 최전선에서 예. 어쨌든 이제 10대 20대 극우들을 마주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 말이 안 되는 전략이 아니고요. 굉장히 네. 잘 먹혀 들어가고 있고 지금 10대 20대들은 그러니까 뭐 소위 극우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그냥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정치의 중도에 관심을 아니면 저관심층들도 지금 굉장히 극우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나 이런 영향력들에 많이 노출돼가지고 그들에게 이재명 정부 악마화 그리고 민주당 악마화가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 중에 가장 위험했던 발언이 네. 나라를 사랑하는 게 극우라면 내가 극우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거의 1,000만 뷰 넘게 나왔어요. 그 말은 지금 10대 20대들한테 그 정도로 큰 영향력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마치 극우하는 것이 애국인 것처럼 프레임을 짜서 가고 있는데 그게 10대 20대들한테 지금 먹히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더 이상은 되게 나이브하게 좀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렇네.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데 이걸 10대 20대가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10대 20대들은 이런 거 어떻게 보면은 뭔가 뭐 짤처럼 받아들이면서 이거 재밌네. 근데 이 극우 이런 모습들이 애국이라고 이렇게 빠져들 수 있으니까 네, 그걸 어떻게 깨내고 어떻게 하면 바꿔낼 것이냐 네, 이게 중요하네요. 네.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대학생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정치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고 있는 정민철 부위원장 마찬가지고 이걸 깨는 역할을 하는 게 SNS를 통해서 또 이걸 네. 통해서 메시지 주는 게 중요하다. 네,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해법까지 여기가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갈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걸 좀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일단 제가 생각해서 이제 선배님들한테 기획안을 최근에 올렸던 건 뭐였냐면 저희 이제 성균관대학교 캠퍼스 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가 한 명이 이제 의견을 냈던 건데 일단 온라인 상에서 지금 특히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1020 세대 극우화가 그 컨텐츠나 밈에 기반해서 지금 네, 확산이 네.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쨌든 어느 정도 조금 진정을 시키려면은 네. 온라인 상에 있는 우리 진영의 사람들한테 논리적인 무기로 쓸 수 있는 말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디어를 냈던 게 막 민주 GPT 같은 것들을 런칭을 해가지고 뭐 저희 당이나 대통령님에 대한 그런 악의적인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친중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 네. 뭐 그런 것들 위에다가 뭐 깔아놓고 사실 이거는 이러이러이러해서 사실이 아니다. 왜곡된 프레임이다라는 것들을 조금 반박을 하는 이런 이미지 자료들을 좀 많이 양적으로 좀 생산을 해서 우리 진영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좀 조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재밌게 진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좀 청소년들이 돌려볼 수 있게 네. 청년들 대학생들이 돌려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해 보여요. 그걸 어떻게 컨텐츠를 또 제작을 할 거냐, 그 메시지를 담을 거냐, 그게 중요해 보이는데 당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이걸 어떤 정치 인플루언서들의 역할을 또 주문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기도 네. 하고. 제가 가장 간단하게 내일 드리는 말씀은 예, 매블쇼 선배님들, 네네. 김어준의 뉴스공장 선배님들 인스타그램 안 하세요. 아무런 컨텐츠도 안 올리세요. 왜 안 올리시죠? 그러면 늘 제가 만약에 출연하게 된다면 이 소리를 꼭 이 인스타그램.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 아무리 조회수 수익이 없는 플랫폼이라고 해도 10대 20대들한테 이렇게 강하게 영향력을 주는 곳인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페이스북 있잖아요. 페이스북은 민주진영이 선점했어요. 페이스북을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했었고 페이스북은 좀 친민주 성향이 있었어요. 네. 유튜브 저기 김어준 선생님과 그리고 최우 선생님이 이제 그 선점하셔가지고 네. 또 유튜브도 뭐 민주당에 좀 더 우세적이고 좀 우호적이다. 인스타그램은요? 아무도 활동 안 하세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무슨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네. 제가 월 8천만의 조회수가 나오는데 예. 자유대학이 운영하는 인스타는 그렇게 치면 1억 5천만 회 정도 나올 거라고 저는 추산하고 있어요. 근데 자유대학이 맨날 올리는 게 이재명 정부의 친중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드럼통 밈이라는 게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누군가를 죽였다라는 밈으로 가는데 이걸 어디까지 가냐면 그냥 김포시의 한 캠핑장에서 30대 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그들이 카드뉴스로 올려요. 그래서 뭐 하냐면 대통령이 죽였다. 뭐 리 짜이밍이 드럼통했네.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베스트 댓글로 가요.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놓여져 있는 10대 20대들은 당연히
좀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매블쇼나 네. 뉴스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쇼츠들이 음. 릴스로 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 진출에 너무나도 무감각해서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혼자 저 싸우고 있거든요. 네. 좀 그런 함께 해주심이 필요하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네. 지금 듣고 보니까 네. 컨텐츠적인,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 놀고 있는, 그러니까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곳이 어딘지 찾아가서 우리가 네. 활동을 하고 알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편한 어떤 이 유통망을 통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10대, 20대까지 안 가지 네. 메시지가. 네. 그런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네요. 오마이TV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나요? 예, 오늘부터 잘 좀 사용해 주세요. 많이 올려주세요. 네, 많이 어쨌든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하다. 네, 네. 양을 많이 쏟아내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볼 예. 수도 있겠네요. 릴스 알고리즘이 네. 되게 그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는 좀 더 알고리즘이 이렇게 벽으로 막혀 있잖아요. 좀 편향적인 알고리즘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네, 인스타그램은 훨씬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구들이 활개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 연예인 릴스를 보다가도 갑자기 끼어들어요? 그구 릴스가 나오면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 홍콩이 되고 있다. 그래서 홍콩이 중국에 넘어간 것처럼 네. 대한민국도 중국에 넘어간다. 이게 10대, 20대들이 그 인스타그램에서는 팩트예요. 그래요? 네. 그 동감하시죠? 너무 동감해요. 그래요? 이거 진짜- 10대, 20대들은 네, 다 알아요. 맞아요. 이거 그냥 심각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아니 막 중고등학생 동창들이 이런 걸 공유한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스토리. 분명히 그런 애들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좋아요를 갑자기 눌러놔요. 몇 아. 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판도가 완전히. 심각하네. 네. 그럼 이게 당 차원, 민주당 당 차원에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로 이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네.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의 극우 전략에 대응하는 전략도 잘 세워야 된다. 극우 지지층 결집하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2030 또 뭐 청년층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준석, 예.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민주당 인사들보다 더 많이 또 알려져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지하는 사람들 청년층이 뭐 이준석을 더 지지한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현상은? 근데 이제 이준석, 한동훈을 이야기할 때 네. 이분들은 극우와 척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분리를 했어요, 본인들을. 극우에서 나는 네. 나오겠다 이런 거 분리돼 그 있다. 대표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 때 뭐 선을 긋기도 했고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선을 긋기도 했고 네. 이준석도 똑같이 부정선거에 선을 그었고 음. 그래서 인스타그램과 10대 20대 기준으로 보면 네. 이준석, 한동훈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가에 아.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건 또 다르게 또 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네, 일단은. 저는 10대 20대 중에서 뭐 이준석을 지지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뭐 하버드 나왔고 공학력이고 뭔가 똑똑한 것 같아서 뽑았다 뭐 이런 추세는 보이는데 한동훈은 사실상 뭐 거의 언급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과 그리고 김민수로 가야 된다. 네. 이제 레거시에서는 원외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조금 조명이 안 되는 가량이 있는데 네. 인스타그램에서는 거의 대통령 수준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요? 릴스 정말 많이 발굴되고. 릴스 한 번 나오면 뭐 500만, 1000만 그냥 가요. 그 김민수라는 사람이. 그래서 김민수 최고위원에 대해서 지금 너무 민주당과 국회가 무시하고 있다. 네. 10대, 20대들한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이것도 저 신선한 충격인데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요. 네. 그래요. 이게 극우 이 시장 극우의 그 저변에서 보면은 김민수 최고위원의 말이 너무 잘 먹히고 있다. 왜냐면 사실 한동훈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이럴된 영상들 다 약간 좀 뭐 기타 치고 뭐 밥 먹고 막 약간 이런 좀 유희에 좀 집중이 되어서 사실 네. 그렇게까지 위협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 김민수 최고위원 같이 유해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쏟아내는 사람이 마치 옳은 말을 하는 이 시대의 참보수인 것처럼 네. 소비되는 게 정말 저희가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요. 자, 저희도 깨달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쇼츠 올리던 거 다 인스타에 네. 릴스에 다 올리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 이제 극우화된 청년들의 이런 모습들 이걸 좀 바꿔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도 청년들의 생각 이것도 좀 궁금한데 네. 역시 지금 검사들의 이런 집단 행동하는 모습들 네.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권의 공방들 이걸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연지 대변인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아니, 계십니까? 정말 아름답지 않죠. 아름답지 아니, 않다. 문석열 정부 때 뭐 최상병 그 특검 이전에 그 최상병 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수사 배합 의혹이 있었던 당시에 검사들 뭐 했습니까? 그때 다 가만히 있던 분들이 지금 갑자기 와서 불합리한 기소, 무분별한 기소로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을 거의 낭떠러지로 밀어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니까 갑자기 이제 와서 네. 뭐 정의로운 검사인 양 막 사표 던지고 그러는데 이런 모습들 정말 얼마나 자기들이 모순에 빠져 있는지 조금 아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모순에 빠져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의 이런 집단의 행동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항소를 하냐 안 하냐 이 여부는 네. 검찰에서 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했어야 네. 되는 문제고 그걸 끄집어 와서 항소 포기를 마치 외압 인양 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 그렇죠. 그냥 아니 징계받을 결심하고 이거 좀 옳다 그러면은 항소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검사들 오히려 정의로운 검사라고 나중에도 박수 받는 그런 프레임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항소 포기 한 걸 가지고 공세적으로 쓰고 그리고 검사들이 옷 벗고 나가고 이런 걸 연결시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본질은 검사들의 이 조작 수사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작했다는 이 정황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조금 더 지금 대중들이 어떻게 사안들에 반응하고 있는가를 주로 보거든요. 네. 이제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더 법무부나 특히 법무부가 좀 더 대담하게 나가셔도 된다. 지금 뭐 이제 레거시 언론이나 뭐 여의도에서는 조금 시끄러울 수 있고 말이 많을 수 있지만 네. 특히 10대 20대들을 비롯해서 대중들에게 이 사안이 그렇게 영향력 있게 다가가고 있나라고 보면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법무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네. 용기를 가지고 우리 민주당과 민주 지지층이 정말로 꿈꿔왔던 검찰 개혁과 그리고 이런 이제 흔히 반란, 반동, 뭐 네. 검사들의 이런 집단 항명 이렇게 불리는 이 그 고개를 쳐들었을 때 고개를 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검사들의 집단 행동 이 문제는 검사들이 공무원이다. 검사들은 특권 계층이 아니라 공무원일 뿐이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 옛날에 뭐 정교조계 교사들이 특정 게시물에 좋아요 눌렀다고 해서 네. 그걸 뭐 집단 행동처럼 봐서 네, 맞아요. 수사했던 그런 네. 사례까지 있었는데 검사들은 왜 검사장 18명이 와서 의견 빨리 표명하세요. 이거 어떻게 네. 된 거니까 막 몰려가서 집단 행동에도 가만히 있는다.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징계든 뭐 감찰이든 수사든 이게 네. 필요하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근데 사실 그래요. 이제 대장동 이 건에 있어서 청년층의 어떤 민감도라고 할까요? 네. 그거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검사들이 거의- 국민의힘이 주장하듯이 막 밖에 나서 장애투쟁하고 이런 네. 모습들 민감도는 크지 않을 것 같아서. 거의 미미하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젊은 층의 대중들이 지금 관심 있는 건 네. 공산화라든지 뭐 이번에 이제 반중 처벌법이라고 또 악마화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좀 더 시선들이 몰려 있지 이런 대장동 항소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선이 뭐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봐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무부가 좀 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자신감 가지고 네.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눈치 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정말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제 기강과 또 검사들의 그동안 폐해를 이걸 또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은 UAE 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도 진행을 하고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교 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약간 좀 흐뭇하게 네. 기대감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이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보면서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이 중요하다, 지도자가 중요하다. 이걸 절실하게 느꼈는데 네. 청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애초에 이제 주식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주식시장의 호재가 계속 이어지면서 다들 호평 엄청 하고 있었고 사실 그리고 네, 특히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상상도 못했거든요. 맞아요. 대통령님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실 거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역사적인 안보적인 성과를 갖고 온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혐중정상 이런 것들이 요즘에 청년층한테 엄청나게 그 소구력에 다가온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대통령이 아니 우리 안보 신경 쓰고 있는데 우리 중국 견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보여주니까 이게 또 청년층들이 이렇게 막 좋은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네. 그래요. 의미 있는 외교 성과 네. 평가하고 있다. 정민철 부의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는 예.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뭐 더 이상 더할 나위 없는 성과들을 거둬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들이 온전하게 평가를 받기만 한다면 그러면 민주당은 앞으로 더 청년 세대들의 설득과 이제 선호도를 다시 가져올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악마화가 너무 심해요. 악마화. 에이펙에서도 핵주의 잠수함은 약간 눈을 가리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되게 웃긴 영상이었는데 핵추진 잠수함 그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가 아니라 그냥 미국이 줘야 될 때가 와서 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근데 그게 먹힌다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네. 이게 정말 이제 성과를 성과대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지형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진영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네.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엔비디아 GPU 26만 장 이게 사실 어떤 의미인지가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정우 AI 수석님이 네. 장르만 여의도랑 이런 네, 유튜브 나가서 홍보하셨잖아요. 인스타그램은 왜? 아 거기도 안 해요? 예. 왜 안 오실? 자꾸 장르만 동지들 여의도도 찾으시는 인스타. 장르만 여의도도 인스타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10대 20대들한테 엔비디아 GPU 26만 장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가 네. 온전히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왜 이렇게 10대 20대들 30대들이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네. 거기에 주요 원인이 있다라고 좋은 성과도 내셨으니까 사실 핵추진 잠수함도 맞아요. 좋은 성과를 부정을 네. 못하니까 저런 식으로 하는 맞아요. 거란 말이죠. 지금 아예 이제 일부러 안 보는 네. 외면하는. 본질은 구축이 됐으니 네. 이제 이거를 아, 더 잘 알려야 된다. 다 나아갑시다. 알리기만 하면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실 기류를 보면은 이 대통령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일, 정부의 성과 이게 좀 잘 안 알려져가지고 네. 걱정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해법이 나왔네요.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세요. 네. 이걸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젠스낭도 이재명 대통령 만나가지고 네. 네. 정말 흐뭇하게 예. 우리 AI 강국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할 수 있게 그런 뭐 뒷받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네. 이 엔비디아도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있어야지 예, 맞죠. GPU 만들어서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예. 과정에 있는 거. 그거 얼마나 국격이 좀 올라갑니까? 맞습니다.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순간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의 생태계에서는 네. 폄하되고 잘 안 알려지고 있다는 게 네, 너무 맞습니다. 안타깝다. 네. 네. 그래요. 오현지 대변인도 인스타그램 하세요? 저 인스타를 진짜 열심히 해요. 전 페이스북도 안 하고 아까 그래서 인스타그램만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1000명대라고 네, 팔로워가 맞습니다. 네. 리스가 100만 뷰가 두 개는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정치 인플루언서 정민철 부의장한테 많이 배워서 네. 그 동급 수준이라 좀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네, 노력을 네.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네. 인스타그램 릴스에 좀 많이 진력을 네.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민주당 의원님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뭐 하시냐면 어. 그 저 뭐 어디 지역구 행사 갔습니다 사진. 뭐 이런 거 올리시거든요. 사진 아무도 안 올리죠. 궁금해요. 그러니까 안 보고 싶어요. 네. 그 뭘 올려야 될까요? 아니 이재명 정부가 어떤 것들을 했다. 했는 뭐 메시지. 민주당이 어떤 것들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아.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뭐 본인이 이제 본인 의원님이 네네. 내신 법안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알리고 국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면 정말 릴스 알고리즘이 되게 친화적이고 팔로우 낮은 사람한테도 되게 열려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의원님들이 올리는 영상들이 와 민주당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나라는 메시지를 청년들에게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저 뭐 오늘 어디 동에 이런 주민자치회 다녀왔습니다. 안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비서관님들이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홍보비서관님들의 그 제안들을 많이 들어줘야 된다. 홍보비서관님들 정말 열심히 고민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맞아요. 네. 네, 국회에 그 국회의원실에 그러니까 보좌관님들이나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또 민주당이 인스타그램과 청년들 사이에서 또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잘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유튜브 말고도 페이스북 말고도 인스타그램의 중요성, 특히 네. 젊은 층이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생각하고 소비하고 있는지 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오셨을 때는 네. 또 청년층의 얘기, 네. 또 이런 또 악마화 이걸 또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방안들 더 얘기를 나눠보고 네. 현안에 또 더 분석을 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치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봐서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은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게 될 텐데 오연지 수석 대변인 말씀을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전국대학생위원회에서는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이제 매번 논평을 이제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청년층한테 이제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네. 이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좀 앞으로 행사도 여러 가지 많이 기획하면서 정치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탄생시키는데 조금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하셨고 우리 정민철 부의장님은 근데 오연지 대학생위원회 대변인님이 네. 진짜 프로 의식이 투철하신 것 같아요. 왜요? 약간 본인의 이야기보다 먼저 대학생위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게 네.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오. 저는 이제 제 얘기를 할 텐데요.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유튜브에서 제가 많이 아직 안 알려져 있고 약해요. 그래서 근데 유튜브는 이런 구독자가 낮은 채널에 되게 알고리즘이 각박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분명히 막 영상에 조회수가 2,000회 나왔는데 좋아요가 150개가 눌리면 인스타그램에서는 막 10만, 20만 뻗어 나가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거기서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요가 많이 눌려도 댓글 많이 달려도 그리고 알고리즘 계속 바뀌어가지고 네. 네.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유튜브 그래서 자체가. 인스타그램과 틱톡이 훨씬 더 구독자가 낮은 신입들한테 좀 더 풀려 있구나라는 걸 느꼈었는데 네. 이제 오마이TV 구독자 여러분, 저희 정민철의 이거 진짜예요 많이 구독해 주시면 제가 유튜브에서도 이제 많이 더 높은 그래요. 조회수로 이재명 정부의 성과들 그리고 민주당의 좋은 부분들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 청년들을 모셔놓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노회찬의 집 벽돌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이게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잠깐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새벽 6411 6411번 버스를 타는 청소 노동자들을 존재하되 그 존재를 느낄 수 없는 투명 인간들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분들의 손을 잡았던 그 노회찬 의원을 기억하실 겁니다. 노회찬 의원의 뜻을 이어가고 있는 노회찬 재단이 투명 인간들을 위한 공간 6411 노회찬의 집 건축의 한창인데요. 건축 비용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달 29일 토요일 서울에서 진행이 되고요. 참여하신 분들의 이름을 노회찬의 집 기부자의 벽에 새겨드립니다. 자, 이제 화면에 나오는 배너 보이시죠? 화면에 나오는 배너 이렇게 우리가 노회찬의 집 후원의 밤 함께하기 그다음에 계좌번호까지 다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배너와 유튜브 고정 댓글에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약자들을 위한 정치가 그려지는 요즘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회찬의 집 벽돌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이렇게 저희가 안내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두 분들은 노회찬 의원 기억을 하시는 당연히 세대인지도 알죠. 궁금하네요. 당연히 알죠. 그래요? 너무나도 네. 존경하고 늘 공부하고 있는 정치인. 네. 그렇군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했던 네. 그분들의 손을 함께 항상 잡고 정치했던 예. 네. 노회찬 의원을 기억하시는군요. 네, 후원의 밤에 두 분들 관심을 또 가지고 계시니까 네. 시청자분들도 많은 성원,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